그렇게 이제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 때에 이제 불행이 다가옵니다. 이제 열심히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미국에서 명성이 나잖아요. 그랬는데 1944년도에 파리가 이제 나치 치하에서 해방되는, 그러니까 1945년도에 이제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갈 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소식이 들렸어요. 아, 이제 나치가 물러갔다. 이런 소리를 듣고 벨라가 뉴욕에서, 아무래도 외국에서의 생활이라는 게 그 힘들잖아요. 외롭잖아요. 그쵸? 언어가 뭐 다 그냥 뭐 유투처럼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문화가 다른 곳이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이게 간 게 아니라 쫓겨나듯이 간 거잖아요. 이제 목숨을 걸고 살기 위해서 간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치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벨라는 정말 자신이 살았던 파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어요? 예, 그랬는데 그녀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식을 듣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바이러스 감염에 걸려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사람 죽기도 했잖아요. 이 바이러스 감염이잖아요. 이런 것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때 이 샤갈은 거의 9개월 동안 그림도 안 그리고 굉장히 그 절망 속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벨라의 남동생 아론의 결혼식에서 이제 아론의 결혼식을 그린 건데요. 여기 보세요. 굉장히 뭔가 아주 우울하잖아요. 그쵸? 신랑과 신부는 얼굴을 맞대고 있고, 이제, 위에 있는 천사는 음악가, 음악을 하고 있어요. 음악을 막 연주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연주곡이 왠지 불길하네요. 여기서는 죽음의 행진곡을 연주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기뻐서 연주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쵸? 예, 개인적인 자신의 슬픔. 그것이 이제 전쟁과 더불어서 여기에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1940년대에 이제 그 그림, 40년대의 그림들은 대체로 이제 특히 이 벨라가 죽은 어간에 그렸던 그림들은 몇 년 사이의 그림들은 모두 벨라와 관련된 아주 음침하고 이렇게 죽음과 관련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렸습니다. 예. 너무나 잘 그렸죠. 이 집도 그대로 있고요. 여기에 이제 남성이 있고요. 이 여성도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세요. 삐죽하니 내민 이 염소. 염소가 얼굴을 내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촛불은 어디에 있나요? 예, 촛불, 생명력이 꺼져가는 촛불은 있잖아요. 하단에, 맨 마지막 하단에 이렇게 네 개의 촛불이 이제 그 빛도 발하지 못한 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여성이 있잖아요. 이 여성은 악기를 연주하는 것 같지 않고 마치 이 남성은 바이올린을 켜고 있고요. 이 여성 한 사람은 또 큰 바이올린이 아니라 이거 뭐 첼로인가요? 첼로를 켜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요. 이 여성은 무엇을 연주하는 것 같아요. 타악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왠지 느낌이 분위기 자체가 엄숙하고 그저 침울하죠. 예,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결혼식이지만 사람들의 얼굴 표정도 역시 환하지가 않아요. 그쵸?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녹색 눈을 가진 집. 이것도 1944년에 그린 거예요. 샤갈의 그 우울한 어두움을 표현한 거죠. 그 자신이 늘 가고 싶어 하는 어린 시절의 그 고향, 비테브스크. 이제 그 마을이 마치 유령 도시 같아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어떤 폐허 같은 그런 것을 그렸어요. 여기에 보세요. 나무가 있어요. 오른쪽에 나무가 있고요. 가운데 이제 제일 이제 중심의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그림의 중심에 무엇이 있나요? 암소리에 젖을 짜고 있는 외로운 소녀가 젖을 짜고 있죠. 그쵸? 그리고 그 주변에 집이 있어요. 집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마치 아랫집은 폐허가 있는 것 같고요. 위에 집에는 거기에 눈동자가 하나 크게 있어요.
근데 이 눈동자는 어때 보여요? 무언가 뚜렷해 보이지 않고 뭔가 으시시해 보이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두운 것이죠. 예, 이 마을이 어두운가 봐요. 왜냐하면 여기에 달이 있네요. 이 달은요, 상당히 밝지 못해요. 그쵸? 전체적으로 이 마을을 비추어지지 못해서 이 마을은 흐릿해 보이고 있고요. 그 옆에 나무가 하나 떨어져 있네요. 예, 나무가 하나 오뚜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 염소, 젖을 짜고 있는 이 여인의 이 눈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쵸? 이게 뭐예요? 이 외롭게 젖을 짜고 있는 이 여인, 떠나가 버린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 벨라의 모습을 생각하는 나. 그죠? 샤갈에 자신을 이제 그린 거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똑같이 이제 좀씩 좀씩 회복이 되죠. 놀라운 거는 회복력도 빠르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양산을 든 염소, 양산을 들고 있다라는 거는 이 빛이 뒤에가 그냥 그 태양이 이글이글 불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리기 위해 태양빛을 가리기 위해서 양산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이 그 염소가 양산을 통해서 이 빛을 차단한다. 그거는 뭐예요? 구원을 의미한다. 이제 이런 걸 보여준다 이거죠. 그 전쟁도 끝났고 유대인들의 어떤 삶도 이제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고 이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동물은 사람을 취하는 것이다. 이제 아마 이 염소는 음, 샤갈은 아니고 이 염소에 이제 많은 유대 민족들을 이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전히 그 염소의 새끼 개인가요? 요거는 개 같은 게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게 닭이 오른쪽 밑에 닭이 이렇게 있어요. 이 닭이 아마 샤갈 자신일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위에 보세요. 이 염소의 꼬리 뒤쪽에 보면은 신랑과 신부가 같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 장면이 보이죠? 예. 여기서 무언가 그, 이 암소가 구원이 된다라는 뜻은 결국은 신랑과 신부가 이제 다시금 이렇게 부활하는 그런 모습? 이제 이런 것처럼 다시 새로 생성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졌어요. 전체 화면은 어둠침침하지만 무엇을 통해서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 이제 밝은 그 암소의, 밝은 염소의 그 색상에서, 그 다음에 또 신랑 신부의 그 밝은 것에서 희망이 보여진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염소 위에 꽃다발이 놓여져 있잖아요. 여기 손이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의미를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47년도에는 이제 천사의 추락,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 앞선 천사들은 대체적으로 하늘을 날아가는 천사잖아요. 그래서 선한 천사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어떤 천사는 붉은색의 옷을 입은 천사죠. 예. 그리고 이 천사는 다른 천사로 보여져요. 이 천사가 추락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유가 뭐죠? 팔이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팔이 위를 향해서 있어요. 팔다리가. 그건 뭐예요? 추락한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죠. 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의 천사는 누구예요? 그쵸. 이제 유대인을 핍박한 나치.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런 존재를 표현한 거다. 그리고 여기에 여전히 이 유대인이 토라를 들고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있고요. 또 여기에 염소가 있어요. 염소가, 뭐예요? 바이올린을 켜는 것도 바이올린도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 노란 염소를 자연의 힘, 모성을 암시한다. 저는 이 노란색이 이제 셀프의 색상이잖아요. 그리고 중간에도 여기 빛과 같은 이 붉은 노란색이 있어요. 이 노란색은 어쩌면은 생명의 색, 이런 것과 연결된다. 음, 영원한 빛, 예, 금의 빛, 이제 이런 것과 연결된다.
그 다음에 요 토라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도망가는, 이제 나가려고 하는 것. 결국은 이제 자신의 그 유대 민족인, 민족의 어떤 전통을 구한다. 이제 이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추락하는 이 천사의 눈빛이 그다지 이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으스스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전히 여기 오른쪽에는 여성이 아기를 들고 있죠? 아기를 들고 이제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있고요. 예. 이쪽에 이 남성분은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 하고 이제 이렇게 있고요.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제 나타나는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시간의 유한성. 그죠? 앞선 그림에서도 나온 것처럼 시계가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시 본래 상태로 되돌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4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 미국에 살던 그 샤갈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금 머물다가 어디로 가냐 하면은 자신이 살았던 파리를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7년을 머물고 있었어요. 그랬던 사람, 이제 샤갈이 파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1948년도에 버지니아와 함께 파리 근교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앞서서 버지니아라는 여성이 나왔어요. 벨라가 있었고요. 버지니아가 있어요. 버지니아라는 여성은요, 두 번째 그 샤갈의 그 여성이에요. 근데 이 여성이 1950년대에 이제 그 파리의 방스의 라콜린이라는 집을 삽니다. 그 집은 지중해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넓은 정원과 작업실을 딸린 그 집에서 이 버지니아라는 여성과 함께 살아요. 물론 이 버지니아하고 살면서 아이도 낳아요. 이 사람이 버지니아예요. 이쁘게 생겼죠. 이 사람은 이제 그 영국의 어떤 의원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본인도 결혼을 했던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샤갈하고 버지니아는 헤어지게 돼요. 놀랍게도 이 샤갈하고 버지니아가 헤어지면서 이제 이 버지니아는 그 샤갈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지면서 이제 그 이제 많은 것을 주었겠죠. 샤갈이 그림도 주고 뭐 자신의 작품 막 이런 것도 줬는데 다 거절하고 이제 헤어지게 됐고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잘 알려지지 않았고 이제 아마 통제를 하지 않았나. 이 여성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다라는 딸, 벨라의 딸이죠. 예, 이다가 이듬해 이제 외로워하는 아버지 샤가르에게 혼자가 된 아버지에게 젊은 러시아 여성 발렌티나 브로드스키 바바를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바바와 방스예요. 방스라는 곳에서 바바와 살게 돼요. 다시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샤갈은 그 굉장히 열정이 많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열정도 많고요. 또 여성에 대한 그 애정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1952년 7월에 결혼을 해요. 이제 대대적으로 공개적으로 결혼을 해서 살아요. 이 바바라는 여성은 이제 마지막까지 산 여성이잖아요. 이제 이 여성이 바바예요. 이 벨라와 버지니아와 바바를 보면은요. 벨라는 정말 그 연인 같은 아주 우아하면서도 여성한 그런 여성이었다면 여기서의 그 버지니아라는 여성은 굉장히 개성이 강한 자기 주관이 있는 그런 여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림만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샤갈처럼 권위적이고 수탉으로 표현되는 샤갈은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권위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외부적인 어떤 것들, 그러니까 외부 정치적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과 타협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바바가 그런 여성이에요. 왜냐하면, 샤갈이 그 전에 살았던 여성은, 어,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 이쪽에 유럽인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바바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또 이 바바라는 여성 봐요. 굉장히 그 사업가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 샤갈의 어떤 그 동반자로서, 그러니까 내가 보호해주고 껴안아주고 이렇게 보듬고 이러는 여성이 아니라 바바는 뭐예요? 같은 동업자, 사업자 같은 그런 느낌으로서 이제 그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림도 달라져요. 그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했습니다. 이 바바라는 여성은 샤갈보다 25세 연하지만 깊은 유대 신앙과 러시아 출신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다. 그리고 바바는 샤갈에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예술 활동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특히 그의 그림 속에서 사랑의 대상이자 뮤즈로 자주 등장을 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봤어요. 바바를 그린 걸, 그 바바의 그림을 다 찾아봤어요. 바바의 그림이 이렇게 얼굴이 동그란 여성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붉은 염소. 염소가요, 앞서서는요, 굉장히 힘이 없는 염소들이었는데, 이제 염소들이요, 이를 드러내고 힘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샤갈이 이제 같이 사는 여성의 힘을 얻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것이에요. 그리고 이 바바의 뒤에 여성이 하나 여벌굴로 있죠. 이 여성은 누굴까요? 여전히 제 생각입니다. 이제 그 샤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그래요.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자신이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거는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 마음을 그림에 표출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바바랑 살지만 마음속에는 누가 있어요? 그렇죠. 이, 이 여성이 벨라인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이 여성은 벨라로 느껴지고, 벨라는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여성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남성이 여성을 이렇게 꼭 끌어안고 있잖아요. 요거는 바로 그, 버지니아. 이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그림을 보면서 그냥 생각하는 거지 꼭 그림이 전체가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전히 피안의 저기 물고기가 여기에 피안의 시간이 나타나고 여전히 무엇을 추구해요? 그때 그 시절 비테부스크에서 살았던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나는 중앙에 있죠. 예, 그 여성과 함께 있어요. 예, 생명력을 주는 그런 여성, 바바이죠. 그렇지만 내 내면에는 누가 있어요? 예, 그죠. 버지니아. 버지니아는 굉장히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버지니아가 그 벨라처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 샤갈이 모든 것을 다 끌어안아주는 그런 이 야리야리하고 여들여들한 그런 여성이었다면 버지니아는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한 그런 여성 같아요. 그렇지만 품고 싶은 거지. 예, 그쵸? 그래서 여기 그 왼쪽에다 그림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놓은 요 왼쪽에 그림 보세요. 달빛에서 여성을 끌어안고 있는 이 여성 있잖아요. 이 여성이 아마 저기 그 버지니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천사 이게 붉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이 천사가 막 날아가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천사는 물론 어떤 생명력일 수도 있지만 천사가 맺어준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것 이미 하늘나라에 간 그 벨라 그 안에는, 그러니까 이 샤갈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이 여성들이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어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50년대 이후부터 결혼을 하고 이후부터는 바바의 영향력 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바를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암소를 그리죠. 꽃다발을 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이 바바입니다. 하얀 이 후광이 이렇게 비치는 이 바바 옆에 여벌구를 하고 있는 거는 과거의 여성이지 않을까. 그죠? 이 샤갈의 과거의 여성이 항상 뒤에
그림자처럼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붉은 배경 위의 연인들. 이게 83년도의 작품인데요. 왜 이거를 먼저 보여주냐 하면은 1950년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 미리 가지고 왔어요. 이 샤갈의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그 두 여성이 있는데, 끝까지 내 품에 안을 수 없는 그 버지니아가 있잖아요. 저 버지니아를 그릴 때는 항상 이렇게 그리지 않나. 그래서 이 밑에 남성이 이렇게 여성을 껴안고 있잖아요. 예, 남성이 여인의 마음을 붙들려는 듯 이렇게 껴안아요. 이게 바로 버지니아는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샤갈은 자기 품 안에 이게 감싸 안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그림 속에서는 표현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위에 보세요. 파란 것과 붉은 것이 대조되어 있잖아요. 밑에는 붉은 것 마을이 있고요. 여성 둘이 누워 있어요. 여성을 끌어안고 있는데 옆에 저는 이게 책인지 몰랐어요. 예, 책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책을 내팽개치고 그렇게 껴안고 있는 만큼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도 이 남성을 보세요. 이 남성은 이 붉은 기운과 푸른 기운이 이제 이렇게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남성이 오른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냐면 팔레트를 들고 있어요. 오른손 끝에는 어, 붓을 들고 있나? 이렇게 손을 들고 있고 왼쪽에는 팔레트를 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누구예요? 자신인 거죠. 그죠? 화가 자신이에요. 샤갈인 거죠. 그런데 꽃이 어때요? 꽃다발이 내 손으로부터 떠나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화병인가요? 예, 화병이 화가의 벌림팔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아요. 마치 어떤 거예요? 그 누워 있는데 끌어안으면서 이 책을 떨어져 있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책이 연인 사이에서 떨어져 있듯 꽃병이 화가의 벌린 팔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타원, 파란 타원이죠. 여기 파란 타원은 팔레트 모양이래요. 예, 그리고 꽃다발, 그 다음에 작은 새, 이런 거는 물감을 가볍게 두드러진 자국이다. 이거는 이제 화가의 입장이고요. 여전히 이 화가의 마음속에서는 떠나가 버린 아름다운 꽃인 이 새가 된 벨라와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서 품고 싶은 그 그쵸. 버지니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 느낌적으로, 그래서 붉은 배경 위의 연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1983년도에 그린 작품이거든요. 1985년도에 샤갈이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 과거를 회상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나의 그런 어떤 사랑들,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나.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도 또 나이가 들면 또 여러 가지 의미도 있어요. 꽃이 화병을 내가 손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 그다음에 책도 내 품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샤갈도 죽음의 세계, 또 다른 세상으로 가야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이승에서의 이런 것들은 잡는다고 해서 잡히지 않는, 그죠? 책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잡히지 않는 그런 모습도 이제 상징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 그림을 자세히 봤잖아요. 1953년도에 근 베르시의 강둑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요, 연인이 있고요. 여기 연인이 이렇게 있어요. 어디에 있나요? 예, 연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하트. 하트 중간에 마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나무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게 뭔가요? 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이거 새인가? 그래요. 붉은 새인가? 이제 이럴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이 있고요. 남성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 염소가 이렇게 있네요. 그죠? 예. 이 베르시 작품은 1953년도에 그린 작품인데 이 작품에도 연인들이 있고 작은 새가 있어요. 아, 이게 작은 새네요. 이게 작은 새, 붉은 작은 새. 왼쪽에 나무는 꽃다발처럼 채색되어 있어요. 그쵸? 1983년도에 그린 작품하고 유사하다라는 거죠. 샤갈은 이제 같은 모티브를 반복해서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이 작품들이 유사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시 강둑에서는 그것과 닮은 커다란 하트 모양, 이렇게 하트 모양 사랑 속에서 이제 암시하고 있고, 하트의 뾰족한 끝, 요 밑이죠. 요게 아래쪽에 이제 그 마을, 강가와 이렇게 있고요. 하트 자체는 그림의 중심을 차지하지만 사선 하나가 이렇게 왼쪽을 향하면서 나무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그저 강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 사랑의 상징이 연인을 품고 있는 이제 이 두 연인, 이 남성 있잖아요. 요렇게 얼굴을 대고 있는 이 남성이 샤갈. 그 다음에 이 여성은 그의 어떤 사랑. 그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는 이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 동글동글한 건 뭔지 모르겠고요. 이게 여성이고 이게 남성, 요 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동물이 있네요. 그다음에 요거는 새, 그다음에 나무, 그다음에 여기 강. 앞선 그 붉은 배경 위에 연인들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유사점이 많다. 여전히 이 베르시의 강둑이라는 작품에 그린 베르시의 강둑을 그릴 때 누구랑 살았어요? 그쵸. 그때 바바랑 살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누가 있어요? 그쵸. 품에 안을 수 없었던, 그쵸. 그 버지니아. 그죠? 예, 그를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고, 이제 말년, 1983년도에 다 이것을 그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림이 어떻게 돼요? 점점 앞선 그림들보다, 그죠? 이런 앞선 그림들보다 진하고, 색이 선명하고, 그죠? 이런 것에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회화적인 느낌? 이렇게 약간 몽상적이고 환상적인 어떤 느낌, 그 다음에 뚜렷하지 않은 그런 느낌들로 변해가고 있죠. 예, 이게 이제 말기 샤갈의 작품들에서 드러나는 현상이죠. 그쵸? 이게 이제 일종의 개성화 과정이지 않을까.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융합될 것들, 이제 막 적대시했었던 그 모든 것들, 싫었었던 거, 분노했었던 것들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다 이제 사그러들이고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상태에서 그림들도 이렇게 음, 뿌옇게 이렇게 보여지죠.